예, 서구 자립생활TV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IL 쪽과 좀 많이 익숙하신 친한 모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국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특별하진 않고요. 네, 일반 시민입니다. 네, 모건대에서 근무하는 김동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 서구 TV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갈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나라 개인예산제는 활동지원급여를 중심으로 2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6년에 본사업을 또 추진 계획에 있는데 개인 예산제의 개념이나 기본적인 원리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인 예산 제도를 작년에는 모의 적용을 했고, 그리고 올해 24, 25는 이제 시범 사업, 그 26년도에 본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예산제 하면 아마 여기 지금 시청자분들도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개념이 있죠. 개개인에게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거기 할당된 예산을 그죠? 맞춤형으로 지급하는 거를 개인 예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 예산의 기본 원리는 자기 주도성이 제일 강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장애복지관이나 뭐 자립생활센터나 이런 제공기관들이 이용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개인 예산은 그게 아니라 본인의 필요한 서비스 목록을 본인이 그죠 디자인하고 각각의 필요한 서비스의 목록에 맞는 각각의 급여량에 필요한 예산들을 우선 기본적으로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한번 설계하는 거죠. 설계해서 나는 돌봄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치료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문화여가에는 얼마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자기 주도적으로 디자인하고 전체 예산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 만들어 본 예산을 이제 지방정부와 시군구와 협의해서 본인의 예산을 이제 최종적으로 컨펌 받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자기 원하는 욕구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사용하는 것들이 보통 자기 주도적 개인 예산 제도다라고 보통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장애인 개인 예산제의 주요 도입 배경과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혹시 우리 그러니까 장애복지 역사가 뭐 1981년도부터 뭐 심신장애자 복지법 만들어졌다는 걸 기준으로 하면 81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그죠? 한 몇 년 지난 거요? 81년부터 2024년이니까 한 45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 장애복지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은 사건을 골라라! 이렇게 하면 국장님 뭐 고르실래요? 네? 45년의 역사에서 가장 획을 그은 그거 골라라 하면 뭐 고르실 거예요? 하나 골라라 하면 뭐 고를래요? 개인 예산제. 그래요? 그거 너무 좀 심한 것 같은데. 저는 네? 그거 딱 분기점. 네, 분기점에 딱 뭐 같아요? 오이도 사건 아닐까 싶은데. 오이도. 네. 물론 오이도 사건, 리프트 추락 사건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만약에 저한테 누군가 물어본다면 대한민국 장애계의 역사의 가장 큰 획은 2007년 활동보조의 도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활동보조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대한민국은 장애인 개인에게 돌봄이나 사회 서비스를 위해서 개인에게 예산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해봤자 뭐 기초생활수급비라든지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득과 관련된 뭐 이런 거는 줬지만 돌봄, 일상생활 이런 것들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를 개인에게 예산으로 준 적이 없죠. 그러다가 2007년이 되어서 활동보조가 도입되면서 그죠? 예산은 좀 급여는 부족하지만 국가가 처음으로 장애인에게 돌봄이라는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바우처 형식으로 예산을 준 게 2007년. 그래서 2007년 활동보조, 2009년 이제 지금 발달재활 서비스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장애아동 재활 치료, 그리고 2019년도에는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올해까지 또 보면 체중증 발달장애 통합돌봄. 그러니까 상당히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들이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거죠. 그러면 장애인 입장에서 봐봐요, 국장님 만약에 세네 가지 바우처를 이용하는 장애인이야 라고 하면 국장님은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나한테 예를 들면 국장님은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만약 국장님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나한테 활동보조 100만 원 오고 치료 50만 원 오고 뭐 예를 들면 그죠? 활동 서비스 주간 활동 50만 원, 200만 원이 온다고 하면 네. 국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200만 원 오면 맛있는 거 사 먹고. 그 200만 원이 오면 보통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네. 나는 활동보조보다는 치료에 좀 더 욕구가 많아. 그래서 활동보조 예산을 좀 치료 쪽으로 갖다 쓰고 싶어. 혹은 나는 낮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에 좀 더 욕구가 있어. 그럼 나는 활동보조를 주간활동에 좀 옮기고 싶어.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생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가 나한테 그죠? 활동보조 얼마, 발달재활 얼마, 주간활동 얼마, 개별적 바우처를 줬지만 사용하는 당사자는 나 혼자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총액을 준 건데 다만 그게 딱딱 칸막이가 있어서 그 칸막이 안에만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개인 예산이 점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 그래서 개인 예산을 이용하는, 사용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13, 14개 정도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개인 예산에 대한 소개가 우리나라에 점점점 들어오고 네. 그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여러 가지 바우처를 이미 분절적으로 예. 파편적으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뭘로 기결되겠어요. 어차피 국가가 조세로 장애인에게 여러 가지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과 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어차피 개인에게 지급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개인에게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그래서 바우처 칸막이를 없애주자.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선자 시절에 네. 국정과제를 만들고 그 국정과제 110개 안에서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 몇 개가 들어왔는데 그 몇 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장애인 개인 예산 제도를 본인이 대통령이 한번 시행하겠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제안한 개인 예산 제도의 모형은 바우처 칸막이를 해소해서 급여를 분절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온 거고 기본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자립을 지원하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어차피 바우처 우리 활동보조 우리나라 도입된 이후에는 이 개인 예산제로 가는 거는 수순이에요. 안 갈 수 없는 흐름인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네요. 예. 그러면 현재 시범 사업 중인 개인 예산제가 장애인 자립생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참담합니다. 너무 참담해서 조금 약간 울고 싶은데 개인 예산제 연구를 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 예산 제도를 통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라고 불리우는 개인 예산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별로 없다고 봐야죠. 긍정적인 변화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개인 예산 제도에 욕구가 있는 장애인이 신청하는 것도 아니고 활동보조 이용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활동지원 이용자 같은 경우에 그저 급여의 20%를 본인이 원하는 재화를 구매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다른 전문 인력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좀 제한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활동보조 제도는 기본적으로 갑을관계가 소비자가 갑이 아니거든요. 그죠? 활동지원사가 갑인 제도잖아요. 활동지원사 매칭하기가 너무 어렵고 특히 급여량이 좀 많은 장애인은 모르겠지만 급여량이 좀 적은 장애인들은 더 매칭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활동지원 이용하는 이 장애인들에게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줘도 급여량이 어느 정도는 좀 돼서 1.5 띄어서 개인 예산을 쓰더라도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지 않은 장애인들은 모르겠지만 급여량이 얼마 안 된 장애인들한테는 그림의 떡이죠. 이거 얼마 썼다가 만약에 나머지 활동지원사 매칭이 안 돼. 그게 더 힘든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에게 국가가 개인 예산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별도의 지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어차피 국장님 그냥 한 달에 그 활동보조 바우처 얼마예요? 급여랑? 급여가 한 380? 380만 원이에요? 네. 그럼 380만 원에서 그죠? 고술 최대 20만 원이니까 한 76만 원을 그죠? 다른 데 쓰라는 건데 그러면 국장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76만 원만큼의 활동보조가 필요 없는 분이면 상관이 없거나 그죠? 좀 필요도가 좀 적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76만 원도 만약 그 76만 원치 활동 보조를 못 받으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 그렇죠. 쓸 수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참담합니다.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연장선상에서요.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제도적인 아니면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개인 예산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 그 정답 아닌 정답은 어디를 벤치마킹하면 될까요? 잘 그쵸. 하고 있는 나라. 잘하고 있는 나라. 부장님 장난 아닌데요 오늘? 저랑 오늘 상당히 호흡이 잘 맞아요.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나?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죠? 놀라고 있죠. 저도 놀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닌 정답은 그죠? 이미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을 벤치마킹하면 되는데 그죠? 기본적으로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은 그죠? 신청 자격의 제한이 거의 없죠. 예를 들면 장애 아동에 대한 제한을 주던가 아니면 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한테 제한을 둘지라도 그죠? 장애 정도나 장애 유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청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개인 예산에 욕구가 있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열어두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그죠? 국가가 뭘 물어보겠어요? 이 개인 예산이 어디에다 쓰고 싶은지. 그죠? 여러 가지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돌봄, 이동, 여가문화, 교육, 직업재활 직업재활 다양한 영역에서 나의 필요도가 있고 필요에 대한 그죠? 각각의 예산을 본인이 우선 디자인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삶의 제반 영역에 대해서 뭐가 필요한지, 얼마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다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개인 예산을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생필품, 공과금 이런 거 할 수는 없죠. 개인 예산은 용도가 뭐냐면 이 개인 예산에 쓰는 할당이 나의 장애와 관련성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그죠? 지체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가습기 사달라고 하는 게 개연성을 놓겠어요? 호흡기 장애인들이 가습기 사는 게 개연성을 놓겠어요? 그죠? 호흡기 장애인들이 보다 가습기 사용하는 게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이러한 개인 예산의 그 용도도 나와 장애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의 장애 정도에도 이 장애 정도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개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개인 예산을 이용하며 이 개인의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예산을 할당을 하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신청은 열어놓고 본인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괄적으로 다 들어보고 나서 장애와의 연관성, 장애 정도와의 연관성, 그리고 이 서비스 이용을 통한 나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지원을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만약에 중증 발달이나 정신적 장애인처럼 그죠? 내가 정산도 해야 되고 이용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인지적 장애 이런 것으로 제약이 있으면 중간에 지원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죠. 영국에는 인컨트롤이라는 지원 조직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장애복지관, 자립생활센터 이런 데에서 이용계획 수립 지원, 그죠? 정산 지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 조직은 별도로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별도의 급여와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다. 잘 갈 수 있다. 네, 지금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요? 서울시도 올해 처음으로 서울형 개인 예산 제도를 올해 지금 시행을 했고 지금 그거는 이제 수행 주체가 장애인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그 서울형 개인 예산 제도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75명이 원래 100명 예산 1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75명이 선발이 끝났어요. 75명에게 내년 2월까지 240만 원의 별도 예산을 줘요. 240만 원. 활동 지원이나 전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240만 원. 그러니까 한 넉 달 동안 240만 원,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되는 별도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욕구대로 한번 디자인해서 사용해라. 그러니까 서울은 상당히 복지부보다 좀 더 진일보한. 근데 다만 서울도 다 하진 않고 서울시 안에 있는 장애인 중에서 지체, 내병변, 시각, 청각 4개 유형만
그리고 모든 장애 정도가 아니라 중증만 이런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복지부보다는 좀 더 진일보했다. 맞아요. 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복지부도 긴장하겠죠. 어쩔 수 없이. 그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네, 그건 이제 내년 2월 달에 이제 사업이 종료되고 네네. 이제 내년 3월에 이제 성과 평가를 해요. 아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복지부 시범 사업보다는 서울시 시범 사업이 네네. 더 긍정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을까 아주 가감하게 예측해 봅니다. 예. 그러면 좀 전에 또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에서 시행 중인 개인 예산제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리고 이후에 확대할 개인 예산제의 특징이나 뭐 차이점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기본적으로 먼저 손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 장애 인구가 265만 정도 되잖아요. 네. 활동보조 몇만 이용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네? 5만? 네, 아니요. 12만 9천 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265만 장애인 중에서 한 4.2%, 4.3%,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예산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누구에게만 5%도 안 되는 장애인에게만 열어놓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죠. 무모한 시도죠. 근데 복지부를 뭐 제가 입장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복지부가 일정 부분 또 이해되는 바는 또 없잖아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예산이 한 5조 4천억 돼요. 5조 4천억인데 활동지원 예산만 2조 5천억이에요. 많이 차지하죠. 거의 47%. 그러니까 이 국가 입장에서도 활동보조라고 하는 이미 2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이 제도를 그죠? 맞아요. 고려하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마련해서 한두 명도 아닌 그죠? 한두 명이 아닌 265만 명의 장애인에게 별도의 무언가를 주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다. 그래서 복지부가 이런 입장을 시범사업 때 그죠? 작년에 모의 적용 때 처음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일정 부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개인 예산은 활동보조만 이용하는 장애인의 전유물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신청 자격을 그죠?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풀고 그리고 각각에 관련된 서비스의 예산을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된다. 다만 마련을 할 때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활동보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그 개인 예산 안에 그죠? 활동보조 바우처, 다른 바우처 플러스 개인 예산 관련 예산을 다 따로 해서 이거를 하나의 통합 예산으로 해서 쓰게 하고 활동보조를 쓰지 않는 그죠?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증이 아닌 나머지 장애인들에게는 또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물론 이 활동보조를 쓰는 장애인보다는 급여량이 훨씬 더 적을 수밖에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그죠? 대상자를 넓히고 급여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부터 가야 한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국장님. 개인 예산을 우리 사회 여러 가지 계층들 중에서 장애인만 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누구도 원할까요? 딱 봐도 노인 원하지 않을까요? 네.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아서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신 어른들 욕구가 별로 없겠지만 그죠? 65세가 되었지만 거의 30, 40대처럼 팔팔 하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개인 예산 욕구가 당연히 있죠. 그 말의 의미는 이 개인 예산은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냥 장애인만 우선 시행을 한 거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노인도 다 취약계층들은 다 그죠? 통합급여라는 형식으로 예를 들면 통합급여 이런 식으로 이제 시행할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예. 곧 와야지. 네, 그럼요.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 계속 뭐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개인 예산제의 시범사업 진행하면서 주요 문제점이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명확하죠. 첫째는 신청 자격을 제한한 거. 그리고 둘째는 별도 예산 마련해 놓지 않은 거. 그리고 셋째는 전달 체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 전달 체계에서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그냥 시공구에다가 청년 인턴 2명 준 거. 그리고 복지관이나 자립생활센터 별도로 인력 충원하지 않고 추가 수당으로 그냥 끝낸 거.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이 그냥 기존에 했던 활동보조 급여만 가지고 하는 거, 그 상당히 신청 자격의 문제, 예산의 문제, 그 충분한 전문 인력의 확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일 걸리고 있죠.